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이니까 한번 또 외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자, 성공투자 기원.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체크포인트가 나와 있을까요? 보시죠.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배터리 3사 올해 영업이익 5조 돌파 전망, 국내 클라우드 경쟁, AI 반도체 확산, 일본 여행 더 쉬워진다. 5월부터 코로나19 독감 취급입니다. 이 가운데서 배터리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LG 에너지솔루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실적보다 더 주목받았던 것은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올해도 매출이 25에서 30% 성장할 것이고 또 설비 투자를 50% 늘리겠다라는 공격적인 방침을 발표하면서 또 테슬라와 배터리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애리조나 공장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올해 배터리 3사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그 LG 에너지솔루션 말씀하셨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단 영업이익이 90% 이상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조 3천억 지금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온하고 세 회사를 합쳐서 올해 5조가 넘을 걸로 지금 이익이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좋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증설을 계속하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작년부터 지금 하반기부터 젠5 배터리 비중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익 성장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이제 뭔가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배터리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일단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전체적인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업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있어가지고 2차전지 시장에 있어서는 올해도 전반적으로 소재 업체든 배터리 업체든 그 안에 다 성장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 좀 찍은 것 같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보유해수 물량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면 이번엔 저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또 코스닥의 대장주인 에코프로 BM도 지금 이제 121선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죠.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해수 물량권 때문에 쉰다면은 소재 업체들도 같이 쉴 수가 있어요.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유해수 물량 투자 일정이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러한 매물 부담으로 하락을 했을 때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오늘 삼성 SDI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SK온의 어떤 자금 조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SK온은 이런 배터리 확장 경쟁에 있어서 좀 도태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궤도에 올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금이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딸린다라는 이제 말이 좀 있는데 근데 지금 증설하고 있는 부분 또 지금 현재 이미 계획이 되고 자금 조달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증설만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충분히 회사는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매출 규모라든가 외형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돌아갈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SK온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해수 물량 해제로 조정을 받았을 때 배터리 소재가 쉬어갈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체크해 주셨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차 업체들 미국장에서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들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배터리 주들도 이쯤 하면은 그래도 바닥 확인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은데 주가의 위치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배터리를 좀 나눠서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일단 미국서부터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11%또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테슬라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위에 이제 $200까지는 또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쇼커버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 전망을 안 좋게 봤는데 주가가 바닥을 치고 급등을 하면서 쇼커버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뭐 200달러 정도까지는 테슬라는 뭐 테스트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은 된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한번 흔들리고 국내 시장이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전저점 테스트는 뭐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러면은 역시 그러면 저가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5조 돌파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는 기사인데, 저는 올해 전기차를 비롯해서 뭐 내연기관차든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전년도만큼은 이제 안 팔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네. 과연 이렇게 낙관적인 실적이 가능할지 여부는 조금 의문인데요. 뭐 결국에는 할부금리도 계속 올라 있는 상태고,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을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실적은 결국 좀 나와봐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연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했는데 결국 4분기 실적은 나와봐야지 않을 것이고, 4분기 실적 안 좋다고 보면은 올해 결국에는 상반기에는 SK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불투명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SK온 빨리 실적이 흑자 전환돼야 될 텐데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흑자 전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1월 그 판매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어린 발언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실적 낙관론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배터리 3사 올해 영업이익 5조 돌파 전망이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더 쉬워진다. 5월부터 코로나19 독감 취급입니다. 국내에서 오늘부터 또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방역 정책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지금 7일 격리랑 또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그 입국자를 지금 막고 있잖아요. 단기 비자 발급을 한 달 더 제한하는 것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으로 여행하는 국내 관광객이 지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 뭐 여행 상품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그냥 자율 여행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본 여행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일본 정부가 5월서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일본으로 들어가려고는 PCR 음성 확인서나 그 다음에 백신 3차 접종을 했다는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지 이제 뭐 방역 규제를 이제 피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그럼 만약에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 같은 경우에도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확진자로 분류가 되면은 7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제 일본 여행은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련주로는 여행주 봐야 되고, 항공주 중에서는 LCG 관련주 좀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행주서부터 먼저 보면 모두투어서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뭐 하나투어나 다른 여행주보다 굉장히 좀 가파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 좀 나오고 있는데 1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11선에서 과연 지지가 될지 여부는 조금 저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21선까지는 한번 터치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21선이 19,500원, 300원 뭐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19,000원대로 한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가 매수 시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쉬면서,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LCC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진에어 보면은
역시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좀 저가 매수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강세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뭐 계속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티웨이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움직임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뭐 여행주, LCC 항공주는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두되 조금 주가 조정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정의 빌미가 중국 쪽과 우리나라가 조금 껄끄러운 듯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중국이 일본은 비자 발급 열어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한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제 비자 발급 제한 한 것 때문에 뭐 주가 조정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을 먼저 풀어준 거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뭐 강경한 그런 비자 방침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중국이 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먼저 풀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 측에는 아직까지 강경 대응 모드로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뭐 결국에는 중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는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껄끄러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또 일본 쪽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동남아 쪽으로까지 여행객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한 전망들 잘 챙겨보시고요. 리오프닝주는 또 개장 이후에 체크를 해볼게요. 마지막 또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보시죠. 클라우드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경쟁 AI 반도체로 확산. 국내 클라우드 빅3가 KT, 네이버, NHN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경쟁이 AI 반도체 시장 선점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 정책과 연관돼 있네요. 예, 일단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형 서버가 상당히 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그 인공지능 활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지 CPU 하나만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AI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라는 것은 요즘에 뜨고 있는 그 AI 관련주들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지금 AI 관련주들은 AI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AI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 놓은 주로 이제 그 신경망 반도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자기네들 클라우드 돌리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AI 반도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AI 반도체 개발을 하기 위한 정부에서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AI 반도체 컨소시엄 지금 참여할 업체들 모이세요 하고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KT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NHN 이 3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첨단 산업 중에서 그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지금 초반 딴 나라 미국이나 지금 중국이나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진 부분이 지금 보면은 AI 쪽하고 그 양자 쪽이에요. 이 두 군데를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지금 그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 상태고요.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요즘에 AI주들이 떴기 때문에 이제는 AI 반도체주들도 같이 좀 확산 모드로 해서 비슷한 테마로 해서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라고 그러면요, 주로 이제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뭐 칩리스나 템리스 이런 쪽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한 다음에는 뭐 후공정 이런 쪽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칩리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보통 이제 많이 움직이는 데가 이제 뭐 가온칩스라든가 에디 테크놀로지, 뭐 코아시아 이런 쪽들인데 요즘에 조금씩 올라왔었죠. 그리고 팹리스 업체 그러면 주로 자율주행하고 또 그 테마가 좀 많이 겹칩니다. 종목들이 뭐 텔레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에는 굉장히 많은데 뭐 네페스라든가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AI 관련주들하고 시장에서 예전에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혹시 이런 이제 뉴스들로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경쟁, AI 반도체 시장 선점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적으로는 이러한 경쟁력, 기술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보다 빨라져야 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관련한 관련주 오늘장 개장 이후의 흐름도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